저는 이 투시도를 보고서 야 그래도 진짜 엄청난 건물이 하나 들어오는구나 여기에.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를 컨셉추얼하게 멋있게 만들었는데 그럼 그냥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제가 그래도 실무를 좀 하면서 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가.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왜 우리나라의 건축은 투시도는 멋있는데 완성되면 그거와 전혀 딴판인 건물들이 만들어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일단은 보시면은 채석장에서 떼어갖고 온 돌들을 불규칙하게, 제가 말한 이것도 불규칙성이거든요. 기둥 열들이 위에서부터 서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내려와서 맞는 게 없고 약간 엇갈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구조를 하시면서 좀 문제가 됐을 것 같고, 돌들이 많이 캔틸러버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저 얘기는 뭐냐면 저만큼 튀어나온 것만큼 맨 위에서 투영으로 하게 되면 건폐율에 큰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컨셉추얼리는 이게 맞을지 모르지만은 아마 건폐율과 용적률 같은 거를 계산할 때 특히 건폐율에서는 엄청나게 손해를 봤을 거라고요, 이 디자인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지고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이거 이 땅값이 얼마인데 여기 이런 걸 해? 그러면서 계속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감도를 보시면은 훨씬 규칙적으로 됐죠. 돌출되어 있는 기둥 같은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그게 줄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복잡성이 거의 제가 볼 때에는 프랙탈 지수 1.4에서 1.05 정도로 지금 단순해졌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코너 윈도우는 투명하고 기둥 부분은 약간 돌출된 캔틸러버 형식으로 돌이 끼워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나요. 근데 완성된 거 보시면은 완전히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보시면은 창문이 두 개 층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8m 정도 넘는 10몇 m 되는 거가 유리창에 프레임 없이 저렇게 투명한 유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미 투시도에는 그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오리지널 디자인 볼까요? 오리지널 디자인 그래도 창문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점퍼 사이즈 유리를 쓰면 어느 정도 저 느낌 나게 만들 수는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두 번째 단계를 보시게 되면은 유리는 말도 안 되는 유리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거부터 비현실적이고, 근데 실제로 가니까 거기 창틀 프레임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중간층에 끼어있는 슬라브들은 스팬드럴 구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리창이 앞에 끼워져 있는 저런 걸로 되는데 뭐 그냥 계속해서 평범한 건물로 가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있는 데에 가깝거든요. 이 사거리에 있는데 저는 이 투시도를 보고서 야 그래도 진짜 엄청난 건물이 하나 들어오는구나 여기에. 이 조선대로가 정말 대한민국의 오모테산토 같이 되는구나.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쫙 들어서고 막 이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으나 안타깝게도 그냥 평범한 상가 건물로 완성이 되는, 저는 이거를 그냥 옆에서 조롱하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운데에서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가 쓴 소설 안나 카레니나를 보시면은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행복한 가정은 다 모두 다 비슷한 모습으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다 불행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하나의 안 좋은 현상이 생겨났다면은 그 안 좋은 현상을 사실 설명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실무를 좀 하면서 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공사비 이슈입니다. 문제점 중에 하나가 렌더링이 너무 멋있어졌어요. 컴퓨터 렌더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뭔가를 설명을 할 때 건축 모형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건축 모형은 그나마 그 중력을 이기면서 뭘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모형을 만들면은 실제로 건축으로 지어질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근데 컴퓨터 렌더링은 그냥 컴퓨터상에서 그림으로만 그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희한한 형태들도 다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실제로 제작에 대한 고민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겉모습만 멋있게 만드는 그런 렌더링을 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다 포샵 써보셔서 알겠지만은 그 필터 쓰면 얼굴 다 예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렌더링은 얼마든지 예쁘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사람도 뭐 1000명, 10,000명 집어넣을 수도 있고, 땡볕에 아무도 안 걸어 다니는데 투시도 보면은 막 광장에 한 10,000명쯤 서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큰 갭이 어디서 생기냐면 3차원 곡선을 많이 써서 멋있어 보이는 것들, 특히 중력을 거스르는 형태들, 가분수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슬아슬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 형태의 그림을 딱 만들면은 봤을 땐 되게 임팩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현실화시킬 때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들 같은 경우에도 그 과정 중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헤더윅이 만든 리틀 아일랜드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각기 모양이 다른 것들을 막 엄청나게 꽃다발같이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구조회사가 오버럽이 했거든요. 근데 오버럽의 파트너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 형태를 다 다양한 것들을 만들면 그 공사비로는 다 만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거를 몇 가지 타입으로 만들어서 다양하게 보이게 하면서 그거를 계속해서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스티로폴을 깎아가지고 3차원 곡면의 쉐입을 만들고 그거를 업스테이트 뉴욕의 공장에서 만들어서 허드슨 강에 배를 띄워가지고 그 바지선을 통해서 얘를 쉬핑을 해갖고 와서 허드슨 강 쪽의 강변에 그걸 어떻게 앵커링을 했는가, 그 프로세스를 다 실제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과정들이 그 예산 안에서,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딜러에서 돈 버신 분이 엄청나게 기부를 해서 그걸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예산이 풍족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고생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투시도를 그려놓고 나중에 하려고 보니까 너무 이게 공사비가 많이 들고, 공사비가 비싸면 그걸 단순화시키고 대량 생산화시키면 훨씬 코스트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디자인이 점점 심플해지고 원래 컨셉을 잃어버리는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생겨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고 변형을 하면서 바꿔나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 바꿔나갈 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JYP 사옥을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박스들이 막 들쑥날쑥한 것들이 있어요. 테라스가 있고 하는 것들이. 근데 그것들이 핵심은 뭐냐면 그 박스가 불규칙해야 되는 거예요. 불규칙한 크기와 모양으로 들쑥날쑥해야지만이 그게 자연하고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자연은 적당한 불규칙성이 보이는 거다. 그래서 프랙탈 지수 1.4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문제는 저희가 실제로 디자인 디벨롭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 움직이는 방들의 사이즈들이 이거는 이 정도 사이즈로밖에 안 되고 그 이하도 그 이상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점 박스의 모양과 크기가 비슷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그거를 그 안에서 불규칙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어떤 건 길게 뽑고 어떤 건 집어넣고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최초에 그 컨셉이 뭔지를 알고 그 컨셉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불규칙해 보여야 됩니다라고 밀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컨셉 디자인과 계획 설계를 마친 다음에 그 건축가가 중간 디벨롭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이 학동 사거리에 지어져 있는 건물도 역시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를 컨셉추얼하게 멋있게 만들었는데 돌들이 막 엇갈려 서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디자인 디벨롭 할 때 그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요. 기둥열을 맞춰야 되니까 저렇게 엇갈린 돌의 형태들은 구조적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죠. 만약에 이걸 최초의 건축가가 했다면 오케이, 그러면 기둥이라도 내리더라도 바깥에 돌출되어 있는 돌만이라도 어떻게든 쉬프팅해 보이게끔 디자인을 합시다라고 밀어붙였을 거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사람은 이 건축가가 아니잖아요. 로컬 아키텍트가 맡아가지고 그걸 하면서 그 공사비 싸게 되면 그렇게 바꾸지 다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그거 별로 안 중요하지. 계속해서 바뀔 수 있어요. 이미 분양은 다 끝났다면은 더 좋게 만들 공사비를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타협해 나가는 거죠. 그거를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건축가는 그 자리에 없고, 그럼 그냥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그게 두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유는 좀 어이없는 이유인데, 심의위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 심의위원이 한 30명 들어오거든요. 그 30명 중에 몇 명은 구조, 몇 명은 또 교통 하시는 분, 몇 명은 또 건축 설계 계획하시는 분,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전문 분야들이. 근데 한번 공격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완전히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자디드 같이 되게 비정형의 건축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한쪽에는 데이비드 치퍼필드처럼 아주 정형의 건축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아모레 퍼시픽과 그다음에 동대문 DDP, 아주 극과 극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가서 심의를 받으면은 그나마 이 둘은, 하나는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미는 아니었고 하나는 그래도 아모레 퍼시픽에서 되게 강력하게 그걸 유지하려고 했던 아닌데, 이들도 아닌 그런 건축주가 큰 의지도 없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런 안을 딱 갖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다 회색지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의 사회 자체가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표준화와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자기를 끼워 맞춰서 하는 거에 익숙하죠. 아파트도 그렇고 학교 건축도 그렇고. 이제 그런 사회다 보니까 개인이 어떤 개성을 존중한다기보다도 여러 명이 모여서 간섭질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내 뜻대로 자기 길을 정하지를 못하잖아요. 친척 어른들이 명절 때마다 한마디씩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이게 건축을 할 때 한 건축가의 그 개성과 이런 걸 존중해준다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심의위원들이 더 똑똑하니까 우리 여러 명의 말을 들으면 더 좋은 게 나올 것이다. 결국에는 책임이 다 n분의 1로 쪼개지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어?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저 나무 죽으면 어떻게 내릴 건데. 되게 자기는 난 너희들이 생각 못하는 것까지 생각해. 이런 식의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심의위원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 내부에 많은 분들, 여러분들 그거
브루탈리스 보셨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거기에 그 옆에 오른팔 같이 시공하셨던 분도 나오고 많이 뭐 근데 그분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뭔지 알아요 요즘에? 그 청소 어떻게 할 건데 청소하는 거 힘든 거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다음엔 제가 청소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건물로 제가 설계해 드리겠다. 이번에는 컨셉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청소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물론 심의를 통해서 더 좋아지는 것들도 많습니다. 선기능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약간 역기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은다고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사공이 많아서 산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대표적으로 이런 공사비 때문에 안 좋은 대표적인 그런 작품이 제가 볼 때는 인천에서 아시안게임 열렸을 때 스테디움들인 것 같아요. 투시도 보시면 진짜 장난 아닙니다. 막 완전 자하디드가 설계한 것 같이 막 3,000원 곡선도 날아가는데 현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저희 건축이 새그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 공사비로 도저히 그걸 지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시겠지만은 동대문 DDP도 자하디드 건축이 했던 다른 것보다도 정말 훨씬 반값도 안 되게 지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삼성물산이 엄청나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 공사비에 맞춘 건데 그것조차도 일반적인 공공건축물보다 몇 배 비싸게 지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할 때에는 정말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예산 안에서 해결하려면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킬 건 지키고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된다. 근데 그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 가치관의 순서는 결국엔 최초에 그 디자인을 했던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공공건축은 실제로 설계를 하신 분하고 감리를 하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몇몇 특별한 예외 조항을 빼고는. 그러니까 감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공사비가 비싸서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설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공공건축을 해보지만은 맨 처음에 의도했던 것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그걸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생기는데 그때 무언가는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거 하나만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창 도서관을 지금 짓고 있는데 고창 도서관의 원래대로라면은 그 위에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쭉 들어가는데 이 지붕이 비틀어져 있잖아요. 약간 그러면은 그 태양광 패널이 모서리 부분의 것들은 사실은 덤이라고 그래서 태양광 패널처럼 보이지만은 태양광 패널이 아닌 걸로 채워넣게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걷어냈어요. 즉 보기 싫은 그냥 태양광 패널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옥상에. 그런데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건 뭐냐? 목구조의 느낌이거든요. 그 목구조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것도 전체를 다 목구조를 쓰게 되면 또 공사비가 올라가요. 그럼 일정 부분에서는 철골 구조를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써야 되는 메인 스트럭처는 다 목구조를 쓰게 한다. 뭐 이런 식의 것들. 근데 결국에는 그래도 그 기본 틀은 바꾸지 않고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최초의 설계자가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까 학동사거리에 이 프로젝트로 돌아가게 되면은 사실 이거는 해외 건축가가 설계를 했고 중간 디벨롭도 국내 건축가가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엄청난 공사비 때문도 있을 것이고 뭐 그 사이에 시장 경제도 안 좋아졌고 이런 고급 주거 분양 시장도 되게 안 좋아졌고 뭐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됐을 것 같고 그런 것들 변수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수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것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CC입니다. 도미니크 페로 건축가는 그 이화여자 대학교의 그 지하 캠퍼스 만든 ECC 프로젝트로 유명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파리의 국립도서관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 되게 놀라운 얘기를 제가 들은 게 파리 국립도서관이 당선이 된 다음에 완공이 딱 됐는데 투시도를 봤던 거랑 똑같이 지어졌어요.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책상의 스탠드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된 안대로 그대로 안 지어지면은 2등 한 사람한테 소송을 당할 수 있대요. 왜냐면은 야 너가 뽑은 저 안대로 그대로 안 지었으면 내 건 왜 안 뽑았는데 이렇게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지어야 되는 법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지켜야 되는 거죠. 건축가의 원래의 최초의 의도를 존중해서 지어질 수밖에 없게끔 되는 건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냥 시키면 바꿔 뭐 이런 분위기가 대부분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축가들도 아주 극소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더 성숙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어느 정도는 개인의 판단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단지 그 심의위원이라고 해서 완장 찼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 말이 무조건 법이 되는 그러한 심의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아는 건축가는 한국에서 작업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실시 설계까지 못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계획 설계 단계에서 다 바뀌고 그런 변화들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고서 마케팅 할 때는 다 자기 이름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오롯이 다 자기 브랜드에 손상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안 한다고 자기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일단 지어지면 다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렇게 완성도 있게 우리가 원래 꿈꿨던 대로 안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누적이 돼서 결국엔 그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공감해 주시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 각각의 분야에서 바꿔나갈 수 있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투시도로는 멋있는데 지어지면 전혀 딴판인 제품들이 많이 나오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